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205페이지 5장 거북이와 놀기라는 타이틀의 제목입니다. 자, 지금까지 뭐 좀 그 텍스트 기반으로 우리가 명령어들을 영타 또는 뭐 필요하다면 한글타까지 입력하는 그러한 것 입력하고 그 결과를 다시 또 출력하는 그러한 정도의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다소 지루한 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색다른 것을 해서 좀 재미있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다룸으로써 좀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또 보시는 바와 같이 거북이와 놀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거북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그림을.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각형이라든지 삼각형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도형 또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번에 5장에서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다른 언어인 C라든지 다른 언어에서는 준비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간단한 뭐 사각형 하나 그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뭐 100여 라인 정도를 타이핑을 쳐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사전에 준비해야 될 내용이 대단히 많은데 비해서 파이썬은 아주 간단하게 이러한 도형들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다양한 도형을 한번 그려보시도록 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 컴퓨터 그래픽에 보면 다양한 형태의 그 도형들이 움직이는 뭐 이런 형태 뭐 사각형들이 쭉 점점 작아지면서 점점 커지면서 점점 한 바퀴 도는 뭐 그러한 영상들 종종 많이 보는 영상이요. 그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한번 그것을 이번 기회에 학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05페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북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려면 일단 그림을 그리려면 도화지가 필요하겠죠. 도화지가 마찬가지로 거북이를 이용해서 파이썬에서 거북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도화지가 필요합니다.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여기 있는 터틀이라고 하는 터틀 바로 거북이죠. 터틀이라는 모듈을 인풋 내포시켜야 합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파이썬은 아주 컴팩트하게 필요한 기능만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이썬 자체에는 그리는 기능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림 그리기 기능을 파이썬에 내장을 시켜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린다. 바로 그런 의미로 터틀이라고 하는 모듈, 바로 이게 그림 그리기 장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파이썬에다가 장착을 시킨 후 바로 그 장치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import turtle import turtle 그래서 그림 그리는 기능 장착, 내장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엔터 해주시면 뭐 아무런 변화는 없죠. 그러나 지금 내부적으로는 파이썬에 터틀 모듈이 장착된 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 당연히 도화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도화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거북이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에다가 터틀 자,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두 번째 터틀의 t는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만 되겠습니다. 대문자로. 소문자로 쓰면 에러입니다. 반드시 파이썬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대문자로 써야 되는 건 반드시 대문자로 쓰고 소문자로 써야 되는 건 반드시 소문자로 써야 한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엔터를 딱 치는 순간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창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새로운 창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창의 타이틀에 보면 파이썬 터틀 그래픽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강의록 또는 교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나타나고 상단에 보면 파이썬 터틀 그래픽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창이 나타난다 라고 제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바로 이게 도화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가운데에 보시면 요게 화살촉 같은 모양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화살촉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동을 시켜주셔서 도형을, 다양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 화살촉 모양의 이 부분이 다양한 모양으로 변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잠깐 좀 옮겨 놓으시고요. 자, 거북 점 쉐이프, 거북 점 쉐이프 뭡니까? 모양이라는 단어죠. 바로 이 화살촉 모양을 나는 다른 모양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반드시 줘야 되고요. 그 안에다가 어떤 모양을 할 건지 그 모양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터틀이라는 모양이 있습니다. 거북이 모양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turtle 해주겠습니다. 자, 엔터를 딱 치시는 순간, 자, 보셨죠? 오른쪽에 바로 그 화살촉이 이렇게 거북이 모양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에는 6가지가 제시되어 있는 6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보는 바와 같이 allow, turtle, circle, square, triangle, 그 다음에 클래식. 클래식은 방금 처음에 나왔던 그 화살촉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종류의 모양이 있다. 그래서 이 6가지 모양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요 것들은 당연히 문자이니까 앞뒤로 더블 코테이션이나 싱글 코테이션으로 반드시 묶어줘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북점 쉐이프, 트라이앵글, 더블 코테이션, 트라이앵글 해주면 삼각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거북이의 크기를 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 있으니까 크기를 조절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자, 거북 점 쉐이프 사이즈. 자, 보시는 바와 같이요. 단지 영어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자, 뭡니까? 거북이 모양 크기. 그러니까 모양 크기. 우리가 한글로 만약에 파이썬이 지원되었다면 거북이 점 모양 가로 거북이 모양으로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거북이 모양 크기, 그러니까 모양 크기 뭐 얼마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영어로 써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입관을 가져서 영어다라는 것 때문에 선입관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거지 실질적으로 조금만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내용들도 있죠. 어려운 내용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 교양 과목으로 이 강좌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이 되는 기초적인 내용들만 다룰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얼마든지 이해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따라서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쉐이프 사이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강의록에 보시면 쉐이프 사이즈에 2자가 빠져 있을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발견을 해서 이제 고쳐놨는데요. 여러분들 그 강의록에 쉐이프에 2자가 빠져 있으니까 고쳐주시고요. 교재 20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2자가 빠진 채로 교재에서도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2자를 좀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타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크기를 변경해 보시도록 하죠. 자, 기본 크기는 1,1,1입니다. 이게 바로 기본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우리는 만약에 이 크기를 좀 변경하기 위해서 5,5,8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5,8 하고 엔터를 딱 치는 순간 보시는 바와 같이 거북이의 크기가 확 커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크기 5, 세로 크기 5, 그 다음에 그 선의 두께, 테두리의 두께를 8의 두께로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커서를 옮겨서 엔터 치면 그대로 나올 거고요. 예를 들어서 10 한 칸 띄고 여기는 1 한 칸 띄고 여기는 5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위에처럼 이렇게 다 붙였어도 되고 앞에 그러니까 밑에처럼 이렇게 한 칸 띄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다시피 이건 무시할 만한 빈칸이죠. 그래서 이런 무시할 수 있는 빈칸들은
여러분들이 뭐 적절하게 표현을 해서 가독성,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이야 뭐 이렇게 한두 줄밖에 없으니까 금방 눈에 띄지만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면 그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얼마나 보기 쉽게 코드화 시켜놨느냐, 타이핑을 쳐놨느냐에 따라서 좋은 프로그래머, 그렇지 않은 프로그래머 또 구분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바로 문서를 만들 때도 가능한 한 보기 좋게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기 좋게 하는데 필요한 그 무의미한 빈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히 여러분들이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퀴즈를 푸실 때에는 그 자동 채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런 무의미한 부분들은 제거를 하고 정답을 기술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면 보는 바와 같이 세로가 10, 가로가 1, 그 다음에 테두리 뭐 보기 이렇게 변화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되돌리기 위해서 다시 1,1,1 하고 엔터를 치면 최초의 크기인 원래의 크기로 되돌아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좀 옮겨 놓고요. 강의록을 같이 보시면서 자, 그럼 이제 거북이를 이동시켜 보시도록 하죠. 거북이 이동하기. 자, 거북이를 이동하기인데요. 먼저 리셋을 했습니다. 자,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기 상태로 되돌리기입니다. 지금 이미 초기 상태로 되돌려 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북이를 갖다가 다시 한번 크기를 변경시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뚱뚱하게 만들어 볼게요. 5를 한번 해볼까요? 5와 5 1로 하도록 하죠. 자, 보는 바와 같이 이제 거북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거북이를 뭐 이동을 아직은 시키지 않았지만 이동을 시켰다. 그 상태에서 우리 거북 점 리셋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초기화 이런 뜻이니까요. 엔터를 치는 순간 보는 바와 같이 처음 거북 이꼴 터틀 했을 때 나왔던 그 백제 종이 상태, 초기 상태, 그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제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거북이를 움직여 보시도록 하죠. 자, 거북이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전진, 후진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원 그리기 하는 건데 이제 원은 이제 아예 도형이니까요. 그래서 거북이는 오로지 전진과 후진만 있습니다. 그 외의 동작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진 그러면 포워드죠. 전진 포워드, 후진 하면 백워드입니다. 그래서 전진, 후진, 포워드, 백워드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진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측으로 옮겨 놓으시고 거북 포워드 자 해서 200만큼 전진하겠다. 거북 점 포워드 200 하고 엔터를 딱 치는 순간 보시는 바와 같이 거북이가 오른쪽으로 200만큼의 이동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위아슬프 키를 이용해서 엔터 치면 나올 거고요. 다시 한번 엔터를 쳐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또 거북이가 200만큼 전진한 걸 보실 수가 있죠. 교재 또는 강의록에 보시면 포워드는 축약어로 FD 200 이렇게 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은 초반전이니까요. 가능한 한 풀 명령어와 포워드 이게 전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거꾸로 거북이를 후진시켜 보도록 하죠. 거북점 백워드 200만큼 후진하겠다. 엔터. 아이고, 좀 두 번 넣었네요. 자,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보는 바와 같이 거북이가 후진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또 역시 거북 백워드 이거는 50만큼만 이동해 보도록 하죠. 또 틀렸네요.
그러면 50만큼 이동한 걸 볼 수가 있고, 한 번 더 50만큼 이동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이렇게 전진, 후진, 포워드, 백워드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북이는 전진과 후진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선만 그릴 수 있느냐? 단순한 그냥 직진선 몇 개 못 그리냐? 아닙니다. 우리가 도형을 그리려면 다양한 방향으로 선이 바뀌어야 되겠죠? 선을 다양한 방향으로 선을 그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바로 거북이를 회전시키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기본적으로 전진, 후진, 그 다음에 거북이 회전이 있습니다. 회전하면은 이제 다시 왼쪽으로 회전할 건지 오른쪽으로 회전할 건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거북이가 어느 쪽을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거북 헤딩 거북이 머리 위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엔터 해주면 0.0 그래서 나온 걸 볼 수가 있겠죠. 0.0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쪽에 0도 여기가 90도 그 다음에 180도 여기가 270도이죠. 바로 그 각도를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각도를. 그래서 이번에는 거북이 right 90도 거북이 오른쪽 방향으로 90도 해줬더니 보는 바와 같이 거북이가 오른쪽 방향으로 90도 회전한 걸 보실 수가 있죠. 즉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거북이 헤딩 해주게 되면 바로 이쪽은 어디입니까? 270도라는 각이죠. 그러니까 270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계 방향, 즉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니까 이번엔 왼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도 있겠죠. 자, 그래서 거북이 이번에는 레프트 이번에는 180도로 하도록 하죠. 180 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 돌아라 이런 얘기가 될 테니까 거북이 머리는 윗방향을 향하게 될 겁니다. 자, 엔터를 치는 순간 거북이는 이렇게 회전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다시 거북이 헤딩 해주면 당연히 90도다 라는 걸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혀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이 두 줄 우리가 거북이를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import turtle 그 다음에 거북이 걸 turtle 꼭 해줘요. 두 번째 터틀의 t는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한다. 그 다음에 이 거북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거북이 shape turtle 요 세 줄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북이 전진 forward 거북이 후진 backward 그 다음에 거북이 시계 방향으로 right 시계 반대 방향으로 left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한 가지 더 보면 거북이 서클입니다. 거북이 서클 그리고 150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는 순간 보시는 바와 같이 거북이가 원을 그리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원의 크기는 바로 뭐냐? 반지름의 크기가 150인 원을 그려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200에 200만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100만큼 후진을 했고 그 다음에 50만큼 두 번 회전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회전을.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상태에서 150의 크기로 원을 그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요. 거북이는 반드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린다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원 그리기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그린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번에 그리고 싶은 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된 이 동일한 크기를 오른쪽으로 원을 하나를 이렇게 그리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렇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그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거북이 왼쪽으로 원 그려. 그런 왼쪽으로 그려. 그런 의미의 용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왼쪽으로만 무조건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려. 그런 기능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거북이를 150만큼이니까 반지름이 150이니까 지름은 300이 될 것이고, 그럼 300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놓은 후 여기서 원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원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또 다른 방법이 뭡니까? 지금처럼 거북 레프트 또는 라이트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180도를 돌 거기 때문이에요. 180도를 돌아라. 그러면 거북이가 머리가 아랫방향으로 향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아랫방향을 향한 상태에서 거북이 150으로 원 그려 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린다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리니까 소정의 목적인 오른쪽에다가 원을 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른쪽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도형 그리기, 그러니까 거북이의 이동,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전진, 후진,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원 그리기, 이렇게 5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시면 모든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다음은 그 내용들이 되겠고요. 전환하고 원 그리기까지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취소입니다. 취소와 지우기. 취소와 지우기. 자, 그림을 그리다 보면요,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수했던 것을 갖다가 취소 또는 지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취소를 보시도록 하죠. 자, 취소, 거북, 언두입니다. 언두. 취소라는 뜻이죠. 그리고 엔터를 딱 쳐보시면, 자, 보세요. 방금 전에 했던 게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는 그 과정이었으니까 그 과정이 취소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취소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만약 여기서 한 번 더 언두를 또 하면 다시 또 이 원을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북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과정을 취소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 반대 방향으로 그 과거로 되돌아가서 했던 것들을 하나씩 한 단계씩 취소해 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교재 212페이지, 초기 위치로 복구하기. 자, 거북이 홈, 거북이 집으로 바로 갑니다. 거북이 집으로 하고 엔터를 딱 치면 보는 바와 같이 최초에 우리가 파이썬 터틀 그래픽이라고 하는 이 창이 나타날 때, 이 도화지가 나타났을 때 거북이가 바로 이 자리에 있었죠. 바로 여기가 집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집으로 되돌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되돌아가고 처음에 거북이가 오른쪽 방향으로 있었죠. 그 상태, 최초의 상태로 가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우기, 클리어입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언두를 했었는데요. 언두를 이용하게 되면 방금 전에 했던 거를 취소를 하게 되고, 다시 또 언두를 하면 또 그 전에 했던 걸 취소하게 되고, 계속해서 취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을 여러 개를, 그러니까 그림을 이제 뭐 복잡하게 그렸다 했을 때, 나 그 그림 자체가 전체가 다 필요 없다. 일일이 그거를 뭐 10번에 걸쳐서 동작을 시켰으면 그거를 언두를 10번 해서 다 취소를 해야 되는데 매우 번거롭습니다. 마치 그냥 전체를 싹 다 지우고 새로 시작하겠다. 바로 그런 의미가 거북점 클리어 하고 엔터를 딱 치는 순간 보시는 바와 같이 싹 다 지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클리어는 거북이의 위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려져 있는 그림만 다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만약에 오른쪽에 여기 위치하고 있었다. 지금 뭐 그림을 그리고 나서 거북이가 최종적으로 여기 오른쪽에 있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클리어하게 되면 그림만 지워지고 거북이는 현재 위치인 이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린 후 내가 최초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다. 싹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결국 거북점 클리어 해주고 그 다음 거북 점 홈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렇게 두 가정을 해주게 되면, 내용 다 지우고 거북이 최초의 상태로 가. 이런 뜻이 될 테니까, 바로 이게 뭡니까? 새로 시작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리셋과 같은 겁니다. 리셋. 이거랑 동일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두 줄은 리셋으로 리셋이라는 명령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요. 자, 이제 213페이지 5-4.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거북이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그림, 먼저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보시도록 하죠. 자, 그럼 정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최초의 상태인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거북, 자, 포워드. 자, 한 변의 길이가 100인, 한 변의 길이가 100인 거북이를 직진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정사각형을 그릴 거기 때문에요. 일단 100만큼 전진을 하면 되겠죠. 자, 전진을 시켰습니다. 자, 다시 또 거북 점 레프트 90도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고요. 회전시키고 다시 윗방향으로 커저를 옮겨서 다시 다 100만큼 전진 해주면 위로 또 전진할 거고, 다시 레프트 90 해주면 거북이 또 회전시키게 될 것이고요. 또 올라가서 다시 100만큼 전진. 자, 거북이 또 90만큼 돌고 다시 또 거북이 100만큼 전진 해주면 뭐 사각형 다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90도 한 번 더 회전시키도록 하죠. 자,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사각형을 그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거북이 전진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북이 90도 회전까지. 그래서 결국 이 두 줄을 4번 반복하게 되면 정사각형이 그려지는 게 되겠죠. 자, 만약에 다시 또 사각형을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8줄을 다시 또 입력해야지만 됩니다. 대단히 번거로운 거죠. 그림을 그릴 때마다 매번 이렇게 8줄 매번 타이핑을 다시 쳐야 된다면 대단히 번거롭습니다. 물론 뭐 커저를 위치시키고 엔터 치면 그 내용이 나오니까 뭐 빠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보다는 우리가 방금 전 앞에서 또 했던 것처럼 파일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이용해 보시도록 하죠. 그러기 위해서 파일에 뉴 파일 선택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거고요. 백지의 조회가 나타날 거고, 그럼 우리 늘 그랬듯이 맨 위에 샵 학부, 그래서 자신의 학부를 좀 기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번, 그 다음에 학년, 그리고 성명, 자신의 이름을 기술해 주시고요. 자, 한자로도 한번 입력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요, 이제 종이에다가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해줘야 되는 것은 임포트 터틀, 그 다음에 거북, 터틀 점 터틀. 자, 이때 두 번째 터틀의 t는 반드시 대문자여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거북 쉐이프 터틀.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안에 들어있는 터틀의 t를 또 대문자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요 세 줄은 내가 거북이를 이용해서 뭘 하겠다 그럴 경우 무조건 써주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북 전진 200만큼, 그리고 거북 레프트 90도,
이렇게 두 줄을 쓴 후 이 두 줄을 세 번 더 기술해 주는 거니까 복사를 한 후 선택한 후 편집에 카피 컨트롤 C죠. 그리고 여기서 페이스트 컨트롤 V죠. 컨트롤 V 다시 또 여기서 컨트롤 V 다시 또 컨트롤 V 해서 복사를 해서 네 줄을 써주시면 되겠죠. 네 번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저장하도록 하죠. 그래서 세이브. 자, 늘 그러셨듯이 우리는 항상 어디다 저장을 했었습니까? 하드디스크 C 밑에 자신이 정했던 그 장소 C 밑에 pwork라고 하는 방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pwork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바로 교재 21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P215의 의미로 페이지 215페이지라는 의미로 P215 하고 저장을 해보시죠. 자, 이제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픽 창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닫아버리고요. 자, 실행을 시켜 보십시다. 런에 런 해주면 보는 바와 같이 실행이 되면서 새로운 창이 만들어지고 그 창에 거북이가 그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는 바와 같이 간단하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진일보해서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면 똑같은 두 줄의 내용이 4번 반복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야, 이 두 줄을 너 4번 반복해. 이렇게 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바로 그것이 반복해, 즉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줄을 우리는 4번 반복해라고 시키면 간단히 이거를 이렇게 8줄로 표현하지 말고 훨씬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려야 될 도형이 뭐 백각형이다. 사각형이 아니라 백각형이다. 물론 그때는 이제 각도가 달라져야 될 텐데요. 어쨌든 백각형이다 그러면 이 두 줄을 100번을 입력하는 게 되는 것이죠. 100번을. 그러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두 줄을 더 100번 반복해 해주면 되는 겁니다. 매우 간단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반복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건데요. 자, 그럼 요번에 잠깐 한번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반복하기 전에 반복문을 여기다 써주면 되는데요. 그 반복문이 바로 뭐냐면 for라는 문명입니다. for i는 in range 0,4,1 하고 반드시 점점 이 점점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엔터 해주시면 보는 바와 같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이썬의 이 IDLE를 사용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반복해야 될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데 반복해야 될 내용이 바로 밑에 있는 두 줄이니까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땡기고 그 다음 맨 뒤에 가서 엔터 해주시면 역시 똑같은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또 다시 딜리트 키를 눌러서 땡기고 맨 뒤로 가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필요 없으니까 다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부 지우시고 나서 자, 다시 실행을 시켜 보시도록 하죠. 그러면 run 해주게 되면 자, 변경됐으니까 변경할 내용을 저장하겠느냐라고 물은 것이고 당연히 저장하고 실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보는 바와 같이 저장된 후 다시 실행돼서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똑같이 동작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8줄을 이렇게 3줄로 간단히 한 걸 보실 수가 있죠. 바로 이 두 줄을 4번 반복해 라는 뜻이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인데요. 바로 요겁니다. range 0,4,1 range 우리 앞에서 저번 주에 이 range 꼭 기억해 달라. 굉장히 자주 나온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를 했었죠. 바로 그 range입니다. 바로 이 range 0,4,1이 무슨 뜻입니까? 0부터 4 전까지 일씩 증가해라 이런 뜻이죠. 시작, 끝, 스텝입니다. 이때 끝은 반드시 뭐라고 했습니까? 가리키는 것 전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0, 1, 2, 3
바로 0, 1, 2, 3입니다. 0, 1, 2, 3. 그래서 맨 처음에 이 i라는 그릇에다가 0을 집어넣어 놓고 요 문장 수행하고, 그 다음에 1 집어넣고 요 문장 수행하고, 2 집어넣고 요 문장 수행하고, 3 집어넣고 요 문장 수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4 전까지인 겁니다. 0부터 2니까 0, 1, 2, 3. 그래서 4번이다. 자, 이때 또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있었죠? 그게 바로 뭡니까? 0부터 시작할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일씩 증가하는 경우는 생략 가능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면 보는 바와 같이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했던 거에 비하면 매우 간략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 215페이지, 교재 215페이지의 내용이었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이렇게 8줄을 이렇게 간단하게 4줄로 축약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오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그 정사각형을 주석을 하나만 추가하도록 하죠. 정사각형 그리기. 거기로 정사각형 그리기라고 해주고 저장을 한번 하신 다음에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죠. 세이브 에이즈. 자, 교재 216페이지니까요. 교재 216페이지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정오각형 그리기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정오각형으로 그리기. 자, 그러면 정오각형. 자, 볼까요? 자, 바로 요걸 그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 정오각형. 자, 정오각형을 그리려면 거북이를 직진, 그리고 72도 회전하고 직진, 또 72도 회전하고 직진, 72도 회전하고 직진, 72도 회전하고 직진, 72도 회전. 그래서 이 두 줄을 5번 반복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4번 반복했으니까 오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5번 반복할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가 우리는 5로 바꿔주면 되는데요. 그래도 아직 우리가 초반이니까 초기값과 증간값을 처음부터 생략을 하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생략을 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나중에 완전히 자기 몸에 배면 그때 가서 생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4를 쓰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무슨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1부터 4, 1부터 4를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아니죠. 0부터 3인 것이죠. 바로 그런 실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렇게 0,4,1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각형을 그리는 거니까 바로 5번 반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0부터 4까지의 숫자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1부터 5까지 이렇게 해도 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1부터 5까지의 5개나 1부터 5까지도 5개인 거고 0부터 4까지도 5개인 거는 동일하죠. 개수는 동일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의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그 개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반복 횟수는 그 개수로 하는 것이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6 이렇게 써도 되겠고 0,5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0,5로 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정오각형을 그리는데 한 변의 길이를 갖다가 200으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아까는 정사각형이니까 90도를 회전했지만 이번에는 정오각형이니까 72도를 회전시켜야 합니다. 72도. 그래서 90도를 72도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72도로 바꿔주고 자, 런에 런 해주시면 보는 바와 같이 정오각형을 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서 나왔던 요 72도. 이게 왜 72도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이죠. 바로 72도인지를 어떻게 해서 72도가 나왔는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다각형은 그 다각형의 네 값의 합은 180 곱하기 n-2라는 이 공식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공식이 주어지게 되죠.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그 사각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180 곱하기 사각형이니까 4 빼기 2 그러니까 180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360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각형의 4개의 각각의 4군데의 각도를 다 합친 게 360도다. 이런 얘기니까 360을 4로 나누게 되면 하나의 각이 나오겠죠? 하나의 각. 바로 그게 뭡니까? 90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지금 사각형이 그려져 있다면 그 요걸로 볼까요? 요게 사각형이니까요. 그래서 요 사각형의 요 한 각이 90도다. 그럼 거북이가 움직여야 될 각도는 요 각이니까 180도에서 90도를 뺀 나머지 각 다시 90도죠? 그래서 거북이가 움직여야 될 각도는 90도가 됐던 거였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유로 자, 오각형의 경우에는 바로 이 부분이 4가 아니라 5가 되겠죠. 5 빼기 2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5 빼기. 그럼 5 빼기 2면 180 곱하기 3이 되겠죠. 180 곱하기 3. 여러분들이 충분히 암산으로 다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암산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계산기를 꺼낸다거나 핸드폰에 계산기에 물 띄운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요게 이전에 있는 내용은 무시하시고요. 파이썬 쉘이 있는데 파이썬 쉘이 바로 뭡니까? 이게 고강령 계산기입니다. 우리는 여기다가 쉘에다가 수식을 입력하면 그 즉시가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80 곱하기 3 하고 엔터를 치는 순간 540이라는 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이 결과가 바로 540이다. 540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540을 5군데 이 5군데 이 오각형의 이 5군데의 각의 합이 540이다 라는 얘기니까 얘를 5로 나누면 한 각이 나오겠죠. 한 각. 그러면 바로 540을 5로 나누면 108도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108도입니다. 그렇죠? 108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오각형의 한 각은 바로 108도입니다. 108도. 그렇죠? 108도. 그러니까 거북이가 움직여야 될 각도는 72도가 되는 것이죠. 거북이가 움직여야 될 각도는 보는 바와 같이 오각형의 내각이 108도이니까 거북이가 움직여야 될 각도는 72도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72도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여기다가 채워준 게 되겠죠. 자, 다들 아시겠죠? 어렵지 않게 요 정도의 공식이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충분히 푸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그렇다면 오각형이 아니라 그럼 칠각형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칠각형이라고 그러면 여기를 7로 써주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오각형을 칠각형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정칠각형 이라고 하고 우리는 뭐 하면 되니까 칠각형이니까 7번 반복을 해야 되니까 0부터 6까지 그래서 7번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 부분을 7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파이썬 쉘에서 180 곱하기 5를 해주면 되겠네요. 180 곱하기 5 곱하기 자, 그러면 900이 나왔고 그 900을 우리는 7로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7로 나눴더니 128.57에서 쭉 나오네요.
그렇다면 거북이가 움직여야 될 각도는 180도에서 요 각을 뺀 값이죠. 요 값을 뺀 값입니다. 자, 엔터 해줬더니 대략 51.43 정도, 그렇죠? 51점 반올림에서 51.43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를 51.43 해주고, 자,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실행을 시켜보시면 보는 바와 같이 칠각형을 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00이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갔는데요. 그렇다면 한번 고쳐보도록 하죠. 자, 변의 길이를 100으로 좀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면 조금 작은 칠각형을 그리게 될 것이고, 보는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잘 그려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팔각형, 구각형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려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요. 자, 다음과 같아. 자, 이번에는 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지가 5개인 별을 한번 그려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요. 자, 저장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이브 에즈 해서 교재 21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교재 217로 바꿔주시고요. 자, 거북이로 별 그리기라고 타이틀을 바꾸도록 하죠. 자, 거북이로 별 그리기. 자, 여기서부터 거북이가 시작해서 별을 그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부터 이제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하겠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200인 별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200만큼 전진하고 144도 회전하고 또 200만큼 전진하고 144도 회전하고 200만큼 전진하고 144도. 자, 이 과정을 하나, 둘, 셋, 넷,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0부터 5까지 0부터 4죠. 그래서 5번 반복한다. 이때 거북이가 이동해야 될 거리는 200인 것이고요. 자, 이제 그 각도는 자, 요 그림에서 나왔듯이 144도입니다. 그렇죠? 144도. 그래서 144도 해주고 나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자, 보는 바와 같이 소정의 목적인 별을 그려내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 마찬가지로요. 여기가 왜 144도인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보시죠. 자, 조금 확대를 해야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별인데요. 자, 별을 보시면 자, 여기 파란색으로 된 삼각형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이때 다시 그 삼각형 내부의 여기를 다시 유심히 보시면 정오각형입니다. 그죠? 정오각형. 정오각형은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한 각이 108도를 차지한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모든 삼각형의 이 네가 세 군데의 합은 뭡니까? 360도입니다. 180도죠? 실수했어요. 180도입니다. 그러니까 180도에서 108도를 뺀 값, 180도에서 108도를 뺀 값이 72도입니다. 그렇죠? 72도라는 얘기는 이 두 개의 각의 합이 72도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두 개의 각도는 똑같을 테니까 72도를 2로 나눈 값이 바로 36도. 바로 그게 별의 요 각도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180에서 36도를 뺀 나머지 각이 거북이가 움직여야 될 각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144도가 거북이가 움직여야 될 각도가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만약 7가지 형태의 별 또는 7꼭지가 있는 별, 9꼭지가 있는 별 다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별에는 여러가지 꼭지가 여러가지 형태의 별이 존재할 수 있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꼭지가 5개인 별, 7개인 별, 9개, 11개, 13개의 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북이로
그 별을 그릴 때는 그 한 점 그리기입니다. 한 번에 그리기. 그래서 거북이가 그리기 시작해서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그리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꼭지가 홀수개인 별을 그릴 수 있습니다. 홀수개인 별. 짝수개인 별은 한 번 그리고 나서 거북이가 떨어지고 다시 다른 장소에 가서 다시 그려야 되기 때문에 한 선 그리기, 그러니까 한 선으로 거북이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짝수개의 별은 예외가 있는데 여기 보는 바와 같이 그 6개, 꼭지가 6개인 별, 이런 형태의 별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건 우리가 흔히 보는 흔한 그런 별은 아니고요. 그래서 홀수개의 별의 경우에만 한 선 그리기로 가능하기 때문에 홀수개인 별을 한번 여러분들이 오각형은 해봤고요. 그러면 꼭지가 5개, 꼭지가 7개, 뭐 9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꼭지가 7개인 별인데요. 저 내부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요 삼각형을 보시면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 이등변 삼각형 안에 요 안에 들어있는 요 것이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정칠각형입니다. 정칠각형이니까 그 정칠각형의 내각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고, 그 내각을 구하시면 되겠고, 그 내각을 180도에서 빼면 나머지 두 각의 합이 나올 테니까, 그거를 2로 나누고, 그 2로 나눈 것이 결국은 한 꼭지의 각이 되겠죠. 한 꼭지가. 그 한 꼭지의 각이니까 나머지 180도에서 빼면 거북이가 이동해야 될 각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것을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서요.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 교재를 잠시 보시게 되면요. 교재 216페이지입니다. 교재 216페이지. 교재 216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팁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방법들이라든지 추가사항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달라 하는 부분들을 기술해내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듯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는데요. 결국은 거북이는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거북이가 결국 지금 우리는 이건 오각형이지만 결국은 거북이가 원을 그려서 돌아오던 4번에 걸쳐서 사각형을 그리고 돌아오던 5번에 걸쳐서 사각형을 돌아오던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던 7번에 걸쳐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던 결국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즉 거북이는 결국 360도 회전한다는 것이죠. 거북이는 360도 회전을 하는데 오각형이면 5번에 걸쳐서 360도로 회전하는 거고 칠각형이면 7번에 걸쳐서 거북이가 회전하는 게 되겠죠. 따라서 오각형인 경우 우리가 아까 전에 오각형인 경우 72도를 돌아야 한다 라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결국은 360도를 5번에 걸쳐서 도는 거니까 바로 72도 여기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60을 7로 나누면 우리가 돌아야 될 각도는 결국 방금 전에 했던 51.43이라고 했던 요 각과 동일한 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극소한 미소한 차이가 있기만요. 자, 이렇게 사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환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교재에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기술되어 있으니까요. 별의 경우는 이렇게 하면 쉽게 우리가 그 각도를 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여러분들이 꼭 교재를 보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교재 218페이지 5-5 선의 속성입니다. 자, 선의 속성, 그러니까 굵기, 선의 굵기, 그 다음에 선의 색깔 이런 등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의 속성 관련돼서는 선의 굵기, 그 다음에 선의 색상 두 가지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의 굵기.
굵기를 적용해 보도록 하죠. 선의 굵기는 펜 사이즈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펜 사이즈하고 굵기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none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 사이즈 아무것도 안 쓰면 기본 사이즈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미 그렸던 별을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가는 선으로 별이 그려지는데, 이번에는 굵기를 적용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별을 그리기 전에 거북 펜 사이즈 한 10의 굵기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항상 그리기 전에 먼저 펜의 굵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에도 굵은 연필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지, 그림을 그린 다음에 굵은 연필 선택한다, 말이 안 되겠죠? 이런 순서가 정해져야지만 되겠죠. 올바른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2장에서 이야기했던 순차가 되겠습니다. 순차. 그래서 어떤 것은 그런 순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굵기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 한다. 자, 그럼 실행시켜 볼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굵은 선으로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만약에 선의 굵기를 1의 사이즈로 하겠다. 실행시켜 보시면 다시 가는 선으로 그려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의 굵기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선의 색깔입니다. 자, 선의 색깔에 관련돼서는요, 몇 가지 좀 여러분한테 전달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빨간색으로 그리겠다라고 한다면, 자, 굵기는 10으로 하고요. 자, 거북 펜 컬러. 그래서 나 빨간색으로 그리겠다. 그러면 레드. 자, 역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대소문자로 구별하기 때문에 레드를 갖다가 대문자로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소문자로 쓰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실행시켜 보면 빨간 굵은 선으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굵기를 먼저 하고 색깔을 결정할 건지, 아니면 색깔을 먼저 하고 굵기를 결정할 건지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색깔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굵기를 했다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순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 경우는 반드시 해당하는 순서를 지켜야 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순서대로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들 여기 거북이를 유심히 잘 보시면 거북이의 테두리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북이 상태를 확인해 보면 지금 선의 색깔이 뭐가 결정됐구나, 뭐가 선택되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색깔에는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종류의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블랙, 화이트, 레드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한 종류 중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쿠아, 블랙, 블루 등등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상들이 있습니다. 단지 이런 색상을 영어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하겠고, 해당하는 것은 전부 다 소문자로 써야 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색깔이 아닌 다른 색깔로 내가 하고자 한다 그러면 색깔을 선택할 수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에서는 모든 색상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자주 쓰일 만한 색깔들을 이렇게 미리 사전에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미리 사전에 정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다 레드라고 썼다고 그래서 컴퓨터가 RED라고 하는 이 레드라는 단어 자체를 의미를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파이썬에서는
그러한 색상을 이러한 그 색깔에 대한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LED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 나는 빨간색에 해당하는 어떤 수치값, 즉 RGB라고 하는데요. 그 RGB 값을 미연에 파이썬 개발자가 사전에 정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사전에 정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컴퓨터에서는 바로 모든 색상을 이 RGB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레드, 그린, 블루의 약자죠. 레드, 그린, 블루의 약자로 RGB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래 한글로 예를 잠깐만 들어볼까요? 자, 아래 한글을 한번 잠시 보시면 그냥 여러분들 뭐 따라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한번 화면만 보시면서 설명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강남대학교다. 그리고 그 글자를 크기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눈이 잘 띄게 하기 위해서요. 72포인트로 할까요? 그리고 글꼴도 이런 글자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이때 나 이 글자를 빨간색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대상을 선택하고 색상을 표현하는 해당하는 색상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만 해주면 해당하는 색깔이 바뀌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마우스 포커스가 있는 거 밑에 보십시오. RGB 250, 243, 219 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양한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색을 선택해 주면 다음과 같이 색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이때 빨간색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선택해 보면 여기 RGB 값에 RGB, 레드, 그린, 블루의 약자이죠. 이때 0부터 255까지, 0부터 255까지가 범위 숫자인데요. 최저값이 0, 최고값은 255죠. 그래서 빨간색을 100%로 한 255. 그 다음에 초록색과 파란색을 0%에 해당하는 0으로 주어주면 이게 완전한 빨간색이 되겠죠. 빨간색. 그래서 설정해주면 해당하는 글자가 빨간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 선택한 요 강남에 대해서 파란색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제로 255 최고값이 255입니다. 255 하고 설정해주면 보는 바와 같이 해당하는 선택된 글자인 강남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색상은 컴퓨터에서의 모든 색상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그래픽이 됐거나 기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포토샵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색상은 이렇게 RGB라고 하는 숫자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이 색깔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RGB 값이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RGB라는 값이 정의가 다 되어 있어서 이 숫자 값으로 모든 색상을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은 255, 0, 0이라는 숫자인 것이죠. 근데 매번 컴퓨터한테 야, 빨간색으로 칠해줘 라고 하려면 255, 0, 0이라는 색깔로 칠해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레드라고 내가 표현하면 255, 0, 0이라고 한 걸로 네가 간주를 해서 처리해 라고 미연의 정의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파이썬에 그러한 것들을 정의해 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색상들에 대해서 미연에 다 숫자 값을 정의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하는 그 숫자 값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용어로 단어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RGB 값으로 써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원래는 이렇게 레드라고 쓸 수 없고 255, 0,0 이렇게 써야지만 올바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올바른 표현이요. 자, 그런데 실행을 시켜 보시면 보는 바와 같이 에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왜 그러느냐? 파이썬에서는 이 RGB 값으로 0부터 255까지 숫자 값,
255, 255, 255를 주게 되면 흰색이 되는 거고요. 0, 0, 0를 주면 검정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 값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 빨간색 50%랑 그 다음에 파란색 50%를 섞겠다 라고 그런다면 255의 절반 값인 2로 나눈 값, 2로 나눈 값으로 써줘야지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30%만 적용하겠다. 그럼 또 30%를 하기 위해서는 255에 30%를 적용한 숫자 값을 또 미리 계산을 다 해야 합니다.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퍼센테이지 개념을 쓰자라는 겁니다. 퍼센테이지 개념. 그래서 0부터 255를 0%에서 100%로 간주를 해서 퍼센테이지 개념으로 쓰자.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100%라고 하는 것은 숫자 1의 값과 같은 거죠. 그래서 0부터 1 사이의 숫자 값을 가져서 0부터 100%를 0부터 1의 숫자로 대신을 해서 결론적으로 255는 100%에 해당하니까 1. 정확하게 얘기하면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0.0이 되겠고, 그 다음에 0.0이 될 겁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쓰면 가독성이 안 좋죠? 그래서 이 사이를 이렇게 한 칸씩 띄어 놓는 것이 보기가 훨씬 편하다. 그래서 콤마 다음에 이렇게 띄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다시 해볼까요? 보시면 보는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노란색은 빨간색 100%랑 녹색 100%를 섞어야 합니다. 그래서 1.0, 1.0, 0.0 이렇게 해주면 보는 바와 같이 노란색 별이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RGB 값을 100%로 환산한 값으로 반영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0, 1.0, 0.0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쓰는 게 불편하니까 그냥 여기다가 옐로우 이렇게 써도 옐로우라는 이 단어는 아까 보는 바와 같이 1.0, 1.0, 0.0으로 변환이 돼서 그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바로 그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255라고 하는 최대값인 0부터 255 숫자값으로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정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데 나는 255 개념인 이 개념을 그대로 쓰고 싶다. 이렇게나 에러 없이 이렇게 계속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보는 바와 같이 여기 이 두 줄을 추가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칼라 모드라고 해서 칼라 모드를 255 모드로 할 건지 아니면 칼라 모드를 1의 모드로 할 건지에 따라서 설정이 변경이 되는 게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초보자들 경우에는 아무래도 퍼센테이지 개념, 즉 칼라 모드 1의 개념을 주로 쓰지만 컴퓨터 그래픽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모든 색상을 이렇게 숫자 값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RGB 값을 해당하는 숫자 값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RGB 값을 더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칼라 모드를 255 칼라 모드로 해서 사용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선의 색상이었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선의 색상은 면의 색상과 동일합니다.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색깔이나 면의 색깔이나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RGB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똑같습니다. 다만 펜 컬러라는 명령을 쓰느냐 아니면 면의 색깔 필 컬러라는 것을 쓰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필 컬러를 쓰느냐 펜 컬러를 쓰느냐. 자, 그런데 면의 색깔은 조금 기존에 있는 거랑 좀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4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선의 색깔은 그냥 선색만 선택하면 되지만 면의 색깔은 그냥 면색을 선택했다고 해서 해당하는 도형의 면의 색상을 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4단계를 거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4단계를. 그래서 먼저 면의 색깔을 결정을 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단계에서 면의 색깔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비긴필, 면 시작이라는 것이죠. 비긴필 해서 면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도형을 그립니다. 이때 그린 도형은 당연히 면이 존재하는 도형이겠죠. 면이 존재하지 않는 도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드필, 면 끝이라고 하는 이렇게 4단계를 거쳐야지만 비로소 면의 색상을 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거북, 자, 필 컬러. 필 컬러.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자, 이렇게 면색 결정했다고 해서 실행시켜 보면 면에 색깔을 칠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색깔을 빨간색으로 칠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원하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거북이를 유심히 잘 보시면 보는 바와 같이 빨간색 거북이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거북이의 테두리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자, 눈에 띄게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기 위해서 옐로우 대신에 블루로 고치겠습니다. 블루. 자, 그리고 나서 완성을 하도록 하죠. 자, 면의 색깔을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그리기 전에 거북, 비긴, 필, 비긴 필, 언더라인이 있습니다. 언더라인, 비긴 필. 그 다음 도형을 다 그리고 나서 엔드필, 거북, 엔드필 해줍니다. 자, 반드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자, 실행시켜 보시면 자, 보는 바와 같이 파란색으로 그리고 나서 빨간색의 면을 칠한 걸 보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 아까 거북이가 움직이면서 봤겠지만 거북이의 테두리가 파란색 테두리의 빨간색 면의 거북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거북이 상태를 보면 색깔이 그러니까 선색이 뭐고 면색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알아내는 명령도 우리가 뒤에서 여러분들이 다뤄볼 거고요. 그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지금 여기서는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자, 선의 색깔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면의 색깔을 할 건지 아니면 면의 색깔을 먼저 하고 선의 색깔을 할 건지 역시 이것도 상관이 없겠죠. 이거는 순서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선의 굵기를 했고 그 다음에 면의 색깔을 결정을 했는데요. 이 순서는 무관하다. 그래서 자신의 취향에 따라 결정해 주면 되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면의 색깔을 지정하고 면 시작한 다음 도형을 그리고 면 끝 해줘야지 이 순서는 바뀌면 안 됩니다. 이 순서는 바뀌면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자, 또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레드는 1.0, 1.0, 0.0이었죠? 0.0. 그래서 RGB 값을 써줘도 역시 동일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노란색 면으로 칠해진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면에서의 색깔이나 선에서의 색깔이나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원래는 RGB 값을 써야 하는데 자주 쓰이는 그러한 몇 가지 색상은 이렇게 명칭이 정의되어 있어서 사전에 미리 정의되어 있어서 이렇게 명칭으로 대신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블루라고 하는 이 단어를 파이썬이 알아듣고 블루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란색이지 라고 하고 파란색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블루라고 하는 이 글자는 1.0 RGB니까요 0,0,1이다 라고 미연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미연의 정의가 어디 되어 있느냐? 바로 이 터틀이라고 하는 이 모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듈 안에. 그래서 기회가 나면, 시간이 나면 추후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이 모듈을 뒤져보시면 그 안에 이렇게 각각의 색상에 대해서 정의가 쭉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5-7 교재 224페이지인데요. 5-7 자, 선의 색깔과 면의 색깔을 동시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펜 컬러와 여기 있는 필 컬러를 하나의 명령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주석으로 걸어버리도록 하죠. 이렇게 주석으로 하게 되면 없는 문장으로 간주하게 되겠죠. 없는 문장으로 설명글이기 때문에 없는 문장으로 간주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거북 칼라입니다. 거북 칼라. 자, 그래서 앞에다가는 블루, 뒤에는 옐로우. 대문자로 쓰면 안 됩니다. 옐로우. 지금 현재의 상태랑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앞에가 선색, 뒤에가 면색이 되겠습니다. 자, 실행시켜 보시면요.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것은 자, 역시 또 샵으로 주석으로 걸고요. 복사를 해서 넣었습니다. 자, 블루는 RGB 값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RGB, 그죠? 그러니까 1.0, 1.0, 1.1인 거죠. 점 0은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정수값인 1,1,1 이렇게 1,1, 아니죠. 실수했네요. 0.0, 1.0이 되겠죠. 1.0 이렇게 되겠죠. RGB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0,0,1 이렇게 써도 파이썬이 실수형으로 자동 변환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럼 이제 옐로우는 1.0, 0.0이겠죠. 자, 그런데 실행시켜 보시면은 보는 바와 같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자, 사람은 당연히 앞에 요 세 개가 선색,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세 개가 면색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컴퓨터에서는 뭔지 모릅니다. 야, 너 원래 여기다가 세 가지만 써야 되는데 네가 네 개 쓰고 두 개 쓴 건지, 두 개 쓰고 네 개를 쓴 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애매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절대로 애매한 상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가로로 묶어줘야 되겠습니다. 가로로. 그래서 요게 선색이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면색이야 라고 명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실행시켜 보시면 보는 바와 같이 올바른 정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5장 거북이와 놀기라고 하는 타이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후에 보다 더 다양한 도형들을 그려보고 보다 다양한 거북이와 관련된 명령어들을 또 기회가 되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우리 4장에서 이 전장에서 했던 그 4장 연산자의 연습 문제의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4장에 해당하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대로 IDL에서 실행을 시켜서 엔터를 쳐보시면 이 결과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더하기 연산자, 빼기 연산자, 곱하기 연산자, 그 다음에 나누기 연산자. 자, 나누기 연산자는 반드시 실수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 연산자, 나머지 연산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수 연산자, 2의 3승 뭐 이런 뜻의 지수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또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부분은 뭐하고 같다고 그랬죠? 카운트 이퀄 카운트 플러스 1과 같은 거다. 복합대입 연산자다 라고 해서 카운트 이퀄 카운트 플러스 1인 거랑 같다. 그러니까 여기는 카운트에는 당연히 100에다 1을 더한 100일이 들어가서 100일이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카운트 이퀄 카운트 곱하기 2와 같은 것이고요. 이거는 카운트 이퀄 카운트 플러스 a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은 이런 지구와 같은 구가 있는데 이 구의 부피를 계산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이때 파이 값으로는 이 값을 상수로 정해 놓자 라는 거고요. 반지름은 r이라는 것으로 사용하고 부피는 볼륨이라는 것으로 사용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파이라고 하는 상수값에는 해당하는 숫자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반지름은 입력받는 것이죠. 여기서 8은 키보드로 입력받겠다. 즉 반지름이 8인 9의 면적을 구하겠다. 그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8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input이라는 명령을 써야 한다 라고 했고요. 요 내용 반지름을 입력하시오라는 내용이 나오도록 그대로 써주고요. 여기도 조금 미스가 있었긴 했네요. 그리고 이 8은 당연히 정수이니까 int를 체결해야 한다. 그 다음에 반지름의 공식은 이 공식이니까 그 공식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출력을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밑에 소수점 이하 이게 몇 자리인가요? 12자리인가요? 만약에 12자리라면 여기를 .1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만약에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나오게 하고 싶다. 반올림해서요. 그러면 여기다가 %와 f 사이에 .2라고 쓰면 된다. 라는 거 이미 여러분들께 다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요. 실행을 시켜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과목,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키보드로 입력받아서 어떤 학생인데 그 학생의 국어 점수는 98점, 그 다음에 80점, 77점이다 라고 입력하면 총점인 255와 평균인 85.00이라는 게 계산돼서 나오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5개의 변수를 사용하자 라는 것이고, 그거를 파일로 만들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입력받기 위해서 input 명령을 썼고요. 점수는 당연히 숫자니까 int를 다 체결해 줬고, 토탈 점수에 해당하는 3개의 그릇의 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average 점수에는 평균 점수는 3으로 나누면 되겠고요. 그래서 총점을 출력한다. 만약에 문자열 포맷 양식을 쓴다면 이렇게 해주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4.2를 썼는데요. 그냥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 자, 6번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지수연산이기 때문에, 이진연산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7번 복합대입 연산자는 역시 실행시켜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에 있는 요 문장은 a = 20, b = 30, 그 다음 줄에 다시 a = a 더하기 b, 그리고 나서 프린트 a, 이렇게 한 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위에는 점, 밑에는 콤마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은 한 줄 명령어라고 해서 원래는 2줄로 써야 되는 명령인데 이거를 한 줄로 쓸 때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면상 너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본 거고요. 여러분들 전자메일을 친구들 여러 명한테 동일한 메일을 동시에 전송하고 싶을 때 첫 번째 사람의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요거 쓰죠. 요거 쓰고 두 번째 사람의 이메일 주소, 또 똑같이 이것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의 이메일 주소, 그렇게 해서 쭉 써주면 동일한 내용을 동시에 여러 명한테 전달할 수 있죠. 그런 개념과 비슷하게
명령어 여러 줄의 명령어를 한 줄로 쓸 때 이걸 이용해서 구별을 해준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그 4장의 연습 문제였고요. 4장의 연습 문제였고, 자, 잠시 여러분들이 숨을 좀 돌리시고요. 우리 5장 그 거북이와 놀기의 연습 문제에 해당하는 것을 잠시 설명을 하고 5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연습 문제입니다. 5장 연습 문제는 문제가 몇 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진행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참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로 연습 문제가 지시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과제를 푸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삼각형을 그려보자. 정삼각형을 그려보자. 한 변의 길이가 200인 정삼각형을 그려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바로 이 부분을 채워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이 내용을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저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장 한번 하고요. 다시 세이브 에즈. 자, 연습문제 5장의 1번이니까 우리 연습문제 엑서사이즈이니까 EX 5 언더라인 1 하도록 하죠. 파일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자, 여기 내용들은 지워버리고 여기는 연습문제 5-1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이 파일 열었을 때 이거 연습문제 5-1의 내용이구나 하는 걸 쉽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게 이런 주석이 되겠습니다. 주석을 사용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시도록 하죠. 자, 이제 거북이를 200만큼 이동시킨다. 거북이를 전진시킨다. 그런 얘기니까 여러분들도 설명을 듣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거북 포워드 200만큼 말 그대로입니다. 거북이 200만큼 전진 이거를 파이썬 명령으로 옮기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 정도의 단어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에 거북이를 몇 도 회전시켜야 되느냐. 여기 물음표로 되어 있는 여기 이 부분의 각도가 몇이겠느냐라고 물은 것이 되겠죠. 이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인데 정삼각형이니까 하나의 각은 60도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각은 180에서 60을 뺀 120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거북 레프트 시계 반대 방향으로 120도 돌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120도 돌아라. 그러면 거북이가 전진하고 120도 돌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해당하는 요 두 줄, 여기와 여기를 완성한 겁니다. 자, 그런 후 동일한 과정을 2회 추가한다. 지금 요 부분이 이 두 줄이 요 부분을 완성한 거니까 이제 동일한 과정 한 번, 그 다음에 동일한 과정 다시 두 번, 그 다음에 또 두 번, 세 번 해서 두 번을 더 추가하면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한 번, 두 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실행시켜 보시면 보는 바와 같이 완성을 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완성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이제 연습문제 2번으로 갑시다. 자, 연습문제 2번은 삼각형을 3개를 그린 겁니다. 삼각형을 3개를 그리는데 색깔을 달리하겠다.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죠. 또 거기다 추가로 상단 부분에 이렇게 빨간 선, 그 다음에 파란 선, 그 다음에 녹색 선, 그 다음에 파란 선이라고 하는 이것을 추가하겠다. 글자를 이렇게 나타나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미 우리는 삼각형을 그렸으니까요. 그랬으니까 이게 하나의 삼각형이죠. 하나의 삼각형. 바로 삼각형을 3개 그릴 거니까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요 내용을 두 번 더 해주면 여기다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주면 삼각형 3번을 그리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런데 실행을 시켜보시면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자리에 삼각형을 3번 그리게 됩니다. 같은 자리에. 잘못된 생각인 거죠. 잘못 생각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삼각형을 거북이가 출발을 해서 그린 다음에 거북이가 처음 상태인 오른쪽을 방향으로 있단 말이죠. 자, 그 상태에서 전진하니까 다시 그 같은 자리에다 그렸던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이쪽으로 그려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리려면 거북이를 갖다가 거북이의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만큼 회전시켜서 돌려놔야 되겠죠. 이만큼 회전시켜서 돌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각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 각도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60도이고 요게 또 60도이죠. 요거랑 요거랑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요. 180도에서 여기가 60도, 이쪽이 60도. 여기가 60도, 여기가 60도. 그렇다면 나머지 여기도 60도가 되겠죠. 여기도 어차피 동일한 60도가 되죠. 180도이니까요. 그러니까 거북이를 몇 도를 돌려야 되는 겁니까? 120도를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삼각형을 그리고 거북이가 머리가 오른쪽 방향을 위치하고 있을 때 120도를 한번 더 돌리면 되겠죠. 120도를 한번 더 돌리면 될 거고 여기도 120도를 더 돌리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240도 해주면 되겠지만요. 자, 여기는 뭐 120도를 추가로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자, 소정의 목적이 일단 달성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색깔을 적용해 보도록 하죠. 선의 색깔이죠. 선의 색깔. 자, 첫 번째는 빨간색으로 그려야 합니다. 자, 선색이 뭐였죠? 펜칼라이죠. 펜칼라. 그러니까 첫 번째 삼각형을 그리기 전에 거북 펜칼라. 자, 레드 해주면 되겠죠. 물론 RGB 값이니까 1,0,0 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보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그립니다. 그런데 보는 바와 같이 2개, 3개 전부 다 빨간색으로 그리게 되죠. 왜냐하면 빨간 펜을 선택을 한 후 쭉 그렸으니까 그런 거죠. 쭉 그렸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삼각형은 뭘로 그려야 됩니까? 녹색 선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삼각형을 그리기 전에 뭐 하면 되겠습니까? 기존에 선택된 빨간색 펜을 버리고 녹색 펜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녹색 펜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삼각형을 그리기 전에 여기를 그린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 블루로 해주면 되겠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실행시켜보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굵은 선으로 하게 따르면 선의 굵기, 펜 사이즈 적용만 해주면 좀 더 굵게 그려지실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나머지를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상단에 여기다 빨간 선, 녹색 선, 파란 선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글자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write라는 명령, 우리 배우진 않았지만요. 여기 힌트로 제공해 줬으니까요. 이 write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힌트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빨간색이 써지는 이 글자는 거북이가 있을 때, 거북이가 요 위치에 있을 때 요 명령을 수행하면 여기에서 글자가 나타납니다. 거북이가 만약에 요 위치에 있을 때 이 명령을 수행하면 이쪽에 글씨가 써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거북이가 요 위치가 여기 위치할 때가 어디냐? 여기서 어디냐를 찾아야겠죠. 그게 어디입니까?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을 그린 다음이죠. 즉 세 번째 선을 그리기 전입니다. 그렇다면 포워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요. 그래서 요 전에 글자를 쓰고 회전을 하던,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글자를 쓰던 상관없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글을 쓸 거냐, 요 위에다가 글을 쓸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글자 쓰고 돌리고 글자 쓰나 결과는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거북 라이트 빨강선 폰트 글꼴은 굴림의
볼드. 16의 크기는 16이고, 그 다음에 진하게 속성, 볼드 속성을 주겠다. 볼드요. 볼드 속성. 굵게, 진하게. 그런 속성입니다. 연가로가 2개니까 반드시 닫은 가로도 2개여야 되겠죠. 자, 그럼 요 내용을 이제 두 번째 녹색 선의 경우에다가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출발하기 전에 해야 되네요. 조금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요게 첫 번째 출발이고 각도 회전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출발인데 요 두 번째 출발 전에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해줘야 되겠죠. 자, 이제 여기를 녹색 선으로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녹색 선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선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선 그리기 전에 해줘야 되니까 여기도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파랑선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파랑선. 자, 실행해 보시면, 자, 보는 바와 같이 거북이가 있을 때 글자가 탁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연습 문제 2번도 완성을 다 해 보셨습니다. 그렇죠? 아유, 실수했네요. 그 연습 문제 1번을 저장하고 연습 문제 2번으로 파일명을 바꿨어야 되는데 바꾸지 않았네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뭐 되돌려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save as 해서 연습 문제 여기 2번이니까 5-2로 일단 바꿔놓고요. 바꿔놓고 5-1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구를 좀 시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연습 문제 3번이고요. 연습 문제. 자, 연습 문제 3번은 원을 3개 그리자. 원을 3개 그리는데 그 면의 색깔을 노란색 면, 빨간색 면, 파란색 면으로 하자. 그리고 그 원의 크기는 반지름이 100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연습 문제 5-3으로 바꿔놓고요. 자, 전부 지워서 이 3개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건 외우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했죠. 그 내용 그대로고, 그 다음에 여기 제시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컬러 리스트 이퀄 옐로우 레드 그 다음에 블루. 자, 눈치채셨겠지만 이 색깔 3개의 색깔 그 순서대로 지술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일단은 뭐 그렇다라는 정도만 생각하시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뭐 요 순서대로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문제를 한번 차곡차곡 해결해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거북이는 요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북이는 요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거북이 원 그려. 그러면 어떻게 그립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린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리겠죠. 그러니까 거북 원 그려. 서클 원 그려. 자, 이때 반지름을 100으로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100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시켜 보시면 자, 원을 그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거북이의 위치를 이만큼 이동시켜야겠죠. 즉 100만큼 이동시킨 후 다시 원을 그리면 이렇게 빨간색 원에 해당하는 원을 그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북 전진 포워드 100만큼. 자, 그런 후 원을 그리면 됩니다. 원을 그리면 되죠. 그리고 나서 또 100만큼 전진하고 원을 그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를 한 번, 두 번 해서 3번을 해주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형태를 스페링이 틀렸네요. 자, 기본적인 형태를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포인트를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옆으로 이렇게 삐죽 나온 것은 뭐 맨 마지막 그 부분인데요. 뭐 무시해도 되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색깔을 완성하도록 하죠. 그러면 첫 번째 원을 그리기 전에 바로 뭐 해야 됩니까? 면색입니다. 선색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부 필칼라. 근데 그게 무슨 색깔입니까? 옐로우죠? 그러니까 옐로우. 자, 이렇게 해주면 끝난다? 아니죠. 반드시 뭐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면의 색깔 지정하고 그 다음에 면 시작, 그 다음에 도형 그리고 면 끝. 이렇게 4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도형을 그리는 게 이 문장이니까 그 전에 거부 비긴필 면 시작, 그리고 나서 면 끝, 거부 엔드필. 물론 이 포워드 전에 즉 원 그린 후 바로 엔드필 해줘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형태가 이렇게 갖춰져 있으니까 똑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거를 감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취향이기 때문에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색깔을 그리고 선을 긋던, 선을 긋고 나서 면의 색깔을 칠하던 아무 상관없는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소정의 목적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두 부분을 여기다가 채워놓고 여기는 레드가 되겠죠. 레드. 그 다음에 여기도 채워놓고 여기는 블루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부분에서 엔드필을 채워줘야 되겠죠. 엔드필을 채워줘야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무슨 이유인지 실수로 이 부분을 빠뜨렸다고 칩시다. 빠뜨렸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보는 바와 같이 노란색이 연속적으로 선택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노란색이 연속적으로 칠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색깔이 지정되면 그 색깔을 바꾸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해당 동일한 색상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반드시 필요하다면 변경해 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개의 색상을 전부 다 노란색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필 컬러 옐로우 해주고 나서 비긴 필 엔드 필, 비긴 필 엔드 필 이렇게 해줘도 되겠고, 맨 위에 비긴 필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엔드 필 해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면이 존재하는 건 이 3군데밖에 없으니까요. 3군데밖에. 전체의 3군데 면을 다 칠해라, 노란색으로 칠해라, 그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각각의마다 색깔을 달리할 거니까 그리고 색깔 바꾸고, 그리고 색깔 바꾸고, 그리고 색깔 바꾸고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색깔 선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색 선택하고 그리고, 또 다른 색 선택하고 그리고 해줘야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걸 왜 사용했을까요? 바로 요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옐로우는 바로 이 그릇 안에 칼라리스트라고 하는 그릇의 첫 번째 칸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 있습니다. 바로 요거는 뭐예요? 리스트 그릇이죠. 그죠? 3칸으로 된 그릇입니다. 3칸으로 된. 그 3칸으로 된 그릇 안에 첫 번째 칸에 옐로우, 두 번째 칸에 레드, 세 번째 칸에 블루라는 게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죠?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무슨 얘기냐? 여기다가 쓸까요? 잠시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그릇 안에 1, 2, 3이라는 게 들어있다. 이렇게 A라는 그릇에 1, 2, 3이라는 게 들어있다. 즉
세 칸으로 된 그릇 안에 첫 번째 칸에 1, 두 번째 칸은 2, 세 번째 칸에는 3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겠죠. 이때 만약에 이 2라는 숫자를 끄집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A의 1? 아니죠. A의 2? 아니죠. 1입니다. 왜 1이죠? 인덱스 번호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인 것이죠. 0부터 시작하기. 이게 요거는 바로 A의 0이고 여기는 A의 1이고 여기는 A의 2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다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옐로우 대신에 우리는 뭐라고 쓰면 됩니까? 칼라 리스트 첫 번째 칸에 있는 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칼라 리스트 0번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것이죠. 칼라 리스트 0번.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레드는 칼라 리스트 1로 쓰면 될 것이고 블루는 칼라 리스트 2로 쓰면 되겠죠. 자, 실행을 시켜보시면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냥 옐로우, 레드, 블루 쓰는 게 더 간단한데요. 굳이 이렇게 써서 왜 더 타이핑을 많이 치고 복잡하게 만드나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자, 요 세 군데가 다 똑같은데 단지 어디만 다릅니까? 요 부분만 다르잖아요. 0, 1, 2라고 하는 요 부분만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야, 여기를 0이었던 걸 1로, 즉 1씩 증가시키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를 1 증가시키고 반복해. 1 증가시키고 반복해. 1 증가시키고 반복해.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3번 반복하는데 여기 부분을 1씩 증가시켜.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 우리 뒤에서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에서 잠깐 폼은 잠깐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죠. 내용을 지워버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이 부분은 주석으로 없는 걸로 간주하기 위해서 주석으로 막겠습니다. 자, 주석으로 막으려면 앞부분에다 이렇게 다 샵을 이렇게 붙여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런데 매우 번거롭습니다. 매우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주석 방법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뭡니까? 3중 따옴표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싱글 코테이션 3개로 시작해서 끝에 가가지고 싱글 코테이션 3개, 하나, 둘, 셋 해주면 이 부분은 다 주석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또는 더블 코테이션 3개로 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얘는 없는 걸로 간주하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는 for i는 in range 0,3, 1 점점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0부터 2까지 일씩 증가해라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럼 0부터 2까지 0, 1, 2 해서 세 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복해야 될 내용은 요 부분을 반복해야 되니까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집어넣고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줘야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포문줄에서 끝에 가서 엔터를 치면 요만큼 들여쓰기를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딜리트 키를 눌러서 땡기면 되겠고 끝에 가서 엔터 땡기고 끝에 가서 엔터 땡기고 끝에 가서 엔터 땡기고 끝에 가서 엔터 땡기고 해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요거 한 줄만 반복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요 한 줄만 3번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수두로 실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야 될 내용은 다 같이 한꺼번에 다 들여쓰기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자, 맨 앞에 G자 앞에 가서요. 여러분들 그 키보드의 Q자 옆에 보면 TAB라고 써있는 키가 있습니다. 탭이라고 하는 그 키를 딱 누르면 동일한 간격으로 딱 들여쓰기가 됩니다. 그래서 탭 키를 이용해서 들여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후 이 부분에 0을 i로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i로. 자, 실행시켜 보시면 자,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결과가 얻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 얻으시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range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0, 1, 2다. 그래서 여기다가 0을 집어넣고 이 문장 수행하고 1 집어넣고 수행하고 2 집어넣고 수행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0이 i에 집어넣고 이 문장 수행한다. 그랬으니까 i는 지금 0이니까 칼라리스트 제로. 바로 이 문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두 번째 수행할 때는 이 i에다가 2를 집어넣고 수행한단 말이죠. 그러면 요거랑 같은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고 수행하니까 요거랑 같은 것이 되길 거고요. 그리고 끝이다. 그래서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가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4번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제 끝났으니까요.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세이브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이브 해주. 자, 마지막 또 실수했네요. 또 실수했습니다. 5-3으로 바꿔놓고 했어야 되는데 실수했네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5-4로 바꿔놓고 자, 다 지우고 연습 문제 5-4로 바꿔놓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은 무조건 다 해주는 거다 라고 해서 남겨놓고요. 자, 5-4. 자, 연습 문제 5-4는 랜덤 모듈을 사용해서 거북이를 무작위로 이동시키자. 거북이의 움직임은 자기 마음대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는 1부터 100 사이의 숫자 값으로 하자. 1부터 100만큼만 자유자재로 무작위로 움직이자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거북이의 방향은 0부터 360도 사이의 값으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선택하자. 그래서 거북이가 스스로 그냥 1부터 100 사이의 값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움직이고, 또 0부터 360도의 각도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해서 회전하고, 또 움직이고, 또 회전하고, 움직이고 회전하고, 움직이고 회전하고, 이런 과정을 하자라는 건데 5번만 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 건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건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하자. 라이트를 쓸 건지 레프트를 쓸 건지 그거는 그냥 한 가지를 결정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랜덤 모듈을 사용하여, 즉 무작위 기능을 사용하겠다. 무작위 기능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바로 랜덤 모듈을 사용해야지만 되겠습니다. 랜덤 모듈. 그래서 거북이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파이썬은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파이썬 안에다, 기본 파이썬 안에다 넣어놓은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그때 장착해서 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무작위 기능도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작위 기능을 장착시켜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임포트 터트를 했듯이 무작위 모듈을 또 임포트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임포트 랜덤 넣어줘야 되는 것이죠. 랜덤. 그래서 우리 그 첫 시간에 가위바위보 게임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한다 할 때 그때 바로 이 임포트 랜덤을 썼었습니다. 바로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디스턴스 뭐예요? 거리라는 단어죠. 거리라는. 자, 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1부터 100 사이의 정수형 난수를 선택한다. 1부터 100 사이의 값을 선택한다. 이거죠. 자,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 임의의 숫자를 선택하는 명령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random.randint 1,100 하면 1부터 100까지 중 랜덤 int형 무작위 정수, 그런 뜻이 되겠죠. 무작위 정수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랜덤 랜드 int 1,100 이렇게 해주면 1부터 100 사이의 숫자 중 임의의 숫자가 선택되어서 그 숫자가 디스턴스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앵글 각도는 역시 또 마찬가지죠. 다만 1부터 100이 아니라 1부터 360이 되겠는 거죠. 0부터 360인데 0은 좀 무의미하니까 1부터 360으로 하겠습니다. 360. 1부터 360. 자,
그래 놓고 이제 이 거리와 이 각도로 움직이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거북 포워드 얼마만큼? 디스턴스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에 거북 자 레프트로 하겠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 얼마만큼? 앵글만큼 각도를 회전하면 되겠죠. 바로 이 과정을 몇 번 한다? 5번 한다 이거죠. 2번, 3번, 4번, 5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실행시켜 보시면 자, 보는 바와 같이 실수했네요. 이렇게 하니까 이미 똑같은 값이 한번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이 선택됐고 여기서 20이 선택됐다. 그러면 120, 120, 120, 120. 그래서 매번 100만큼 움직이고 매번 20만큼 회전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거리와 각도도 매번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줄을 5번 반복해야 되는 거죠. 4줄을 5번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실수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4번을 5번 반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번. 자, 그러면 다시 실행시켜 보시면 자, 보는 바와 같이 5번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5번 동작하는 거. 매번 실행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눈치채셨죠? 자,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5번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거북이를 나는 5번이 아니라 100번 하겠다. 그러면 이 4줄을 100번을 여기다가 쭉 써야 된다는 겁니다. 대단히 번거롭죠. 뭐 하면 됩니까? 이 4줄을 100번 반복해. 이렇게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for i는 in range 0,5,1. 자, 그리고 탭키를 이용해서 밀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실행시켜 보시면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만약에 거북이를 나는 5번 반복하는 게 아니라 100번 반복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100. 그러면 0부터 99까지 일 테니까 0부터 99. 그러면 그게 100개가 되겠죠. 100번이 되겠죠. 그래서 실행시켜 보시면 100번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100번을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나요? 100번을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되돌아오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게 정해진 공간 안에서 움직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그 로봇 청소기랑 같은 개념이 되겠죠. 다만 이제 좀 더 지능화되어 있어서 갔던 자리는 되도록이면 반복해서 가지 않고 전체를 다 움직이게끔 그렇게 좀 이제 거북이의 이동 경로를 개선을 시켜야지만 되겠죠.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작위로 움직이는 게 되겠습니다. 됐죠? 야, 여기까지가 우리 5장 거북이와 놀기 연습 문제까지 완료를 다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5장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6장에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